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아찔한 역주행을 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차량 번호판까지 날아간 상태로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벌였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앞서 달리던 차량이 무언가를 보고 급히 차선을 변경합니다. 곧이어 중앙분리대를 넘은 하얀색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며 다가옵니다. 가까스로 충돌은 피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앞부분이 반파된 상태로 역주행을 한 사고 차량은 번호판까지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저걸 넘어와가지고 근데 그 차가 앞에가 다 거의 번호판도 없고 부서진 채로 오더라고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20대 중반 남성 A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최초 신고 장소로부터 5km가량을 더 도주하다 이곳 사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역주행 사고로 도로 중앙분리대 20m가량이 파손됐지만 추가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도주를 했다고 해서 그 신고 접수한 우리 지구대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는 파손된 중앙분리대 수리 비용을 모두 A씨에게 청구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살인 등 강력 사건이나 가스 폭발 등 화재 발생 현장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설치됩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범행 흔적 보존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대전 오정동의 한 폭발 사고 현장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외국인들이 붙잡혔는데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와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6시쯤 대전 오정동 LPG 폭발 사고 여파로 휴업 중이던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40대 외국인 남성 2명의 모습입니다. 피해를 본 음식점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밥솥과 기타, 맥주 15병 등 7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로 정신이 없던 식당 업주는 이들의 황당한 범행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며칠 동안은 거의 잠도 못 잤고 그랬는데 절도를 당했다고 딱 하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그냥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밥을 해먹을 때 쓰려고 밥솥을 가져왔다며 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이곳은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무단 침범할 경우에는 사유지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선이 쳐져 있을 뿐 따로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구정하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거든요. 훼손되지 않게끔 범죄 현장이. 경찰은 현장 증거가 훼손되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통제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폴리스 라인 침범이나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논산, 공주, 부여, 금산, 계룡, 청양 등 충남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넘게 이어질 경우 발령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외 바깥 활동을 줄이고 바깥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서 대전시가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신생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유레카 파크에 마련된 대전관에는 20개 기업 부스와 대한민국 과학도시 대전 홍보관으로 꾸며졌으며 카이스트관에 12개, 한밭대관에 4개 등 모두 42개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낙연 신당 참여를 예고하며 탈당했습니다. 충청권에선 이상민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탈당인데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미덕적인 김종민 의원은 정권 심판을 위해선 이 대표가 사퇴해야 승산이 있는데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당을 떠난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과 연대할 각오가 돼 있다며 곧 창당할 이낙연 신당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이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만으로는 누가 집권해도 누가 다수파가 돼도 독주와 묻지마 반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은 이상민 의원에 이어 2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비명계인 세종갑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지역 민주당 의원 1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주류로 분류돼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의 지역구마다 친명계를 자처하는 전직 자치단체장들이 도전장을 내밀어 경선을 비롯한 공천 과정에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 출마를 선언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비롯해 장철민, 황운하 의원 지역구인 동구와 중구에는 황인호 전 동구청장과 박용갑 전 중구청장이 각각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단체장들은 대체적으로 민생 현장에 밀접하게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 요구를 반영한 일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할 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주류 의원들 가운데 극심한 견제나 불이익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하며 신당이나 여당행을 선택할 경우 충청권 정계 개편이 4월 총선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사당, 개딸당과 결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은 당원들의 당비보다 당과 관련 없는 국민들이 내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특정 정파나 사법적 방패막이로 공당이 오염되면 안 된다며 이재명 사당으로서 개선될 여지가 없어 민주당 탈당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선 여권에 들어왔으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유권자에 대한 사과 여부에 대해선 강성 민주당 지지자의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사과할 짓은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시와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입주사 간 업무협약 체결사항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운수노조와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협약 체결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가 해당 정보를 비공개 통보하고 이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20년 쿠팡과 쿠팡물류센터 시설투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원하는 사안을 최대한 반영해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정부가 이민 활성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와 경북, 전남 등이 이미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도 KTX 천안 아산역이 최적의 입지라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3만 6천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충남은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도민 인구 대비 비율도 6.2%로 가장 높은데
둔포 아산 테크노밸리와 인주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단이 있는 아산은 10명 중 1명이 외국인입니다. 정부가 이민 활성화를 위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KTX 천안 아산역에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민청을 신설해야 하는데 KTX 천안 아산역이 최적지라는 겁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이제 공공청사 이제 신축이라든가 신설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서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도 뛰어나 외국인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현재 계획된 이민청 규모는 1000여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2029년까지 쇼핑, 호텔, 의료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의 복합 환승센터까지 조성되면 선호도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아산과 천안 시민들은 각각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모든 관공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반대하고요.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천안 아산역이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미 충남도보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과의 경쟁이 변수입니다. 이민청 유치 의사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경기도 김포와 많은 외국인 수를 앞세운 안산, 전남과 경북도 만만치 않은 경쟁 대상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외국인 수 등 다양한 요건들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태안군 근흥면 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9.77톤 크기의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3명이 태안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해경은 그제 신진항에서 출항한 어선이 오후 4시쯤 갑작스런 파도에 배가 뒤집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옛 보문산 케이블카 캐빈이 오는 2025년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전시는 1968년 첫 운행을 시작한 뒤 37년간 운행을 마치고 현재 대사지구 광장에 전시 중인 옛 보문산 케이블카 캐빈이 부식과 노후화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돼 보수 과정을 거친 뒤 2025년 보문산 목조전망대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캐빈을 포토존으로 꾸며 대전 근현대사 교육자료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